안녕하세요. 김민식 세무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평소에 상속증여에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손자, 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손자, 손녀에게 바로 주면 큰일 난다 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주는 문제, 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또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라는 건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가장 중요한 세법적 특징은 바로 증여세가 30% 할증과세 된다는 것인데요. 손자, 손녀는 세대를 건너뛴 직계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세의 30%를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30% 할증이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만약 손자녀가 증여받아서 할증과세가 적용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에 30%를 더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에 3%를 더한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증과세만 놓고 보면 무조건 세대생략 증여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두 번의 증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재산 이전 구조를 살펴보면 조부모에서 자녀, 그 다음에 자녀에서 손자녀 순서로 재산이 이전되는데요. 이렇게 가면 당연히 세금을 두 번 내게 되고, 조부모와 자녀가 이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손자녀에게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제 재산이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에 50%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녀가 1차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50%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자녀의 재산도 이미 많은 상황이라서 다시 그 재산이 상속될 때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조부모에서 손자녀에게 내려왔을 때 당초 자산 대비 25%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세금으로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 번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30%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계산을 해봤던 것처럼 당초 증여세율이 10%에서 20%라고 한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해도 최종 세율은 13%에서 26% 세율이기 때문에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녀가 바로 재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조부모님의 상속이 발생했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기간이 5년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쉽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녀에게 증여했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서 높은 세율로 다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증여분처럼 10년의 합산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의 합산기간만 적용이 됩니다. 손자녀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합산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산기간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조부모님이 50%의 높은 상속세율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 재산을 미리 낮은 증여세율로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에는 증여를 해놓고 10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고 이 합산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서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생략 증여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하려는 재산가액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재산가액이 커서 50%의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율에 30% 할증과세를 적용했을 때 65%의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생략증여의 절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본 후에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할지 아닐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손자, 손녀가 미성년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 증여세를 대신 내준 돈도 추가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세 납부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조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부모님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손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손자녀의 부모님이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그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법적인 부분 외에도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마찰과 유류분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깊은 고민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대생략증여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부모님의 재산이 높아 높은 상속세가 예상될 것. 두 번째, 자녀도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일 것. 세 번째, 손자녀를 위한 지원 목적이 분명할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속 시점까지 5년 이상의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것. 다만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손자녀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